안녕하세요. 소금바우 채널입니다. 환영하고요.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소금바우입니다. 오늘은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동물이라고 하라고요? 아니죠. 동물에는 사람도 들어있으니까요. 동물에서 사람 아닌 것은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 사람답지 않은 사람 보고 이런 짐승. 그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요 제목이 사막에서 수컷으로 태어난 것이 슬프다. 야,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남자들이 그 미투 그 여자 문제로 곤욕을 좀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선거도 하죠. 그런 연유가 뭐냐? 그동안 남자들이 조직사회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초원에서는 이러한 그 짐승들 사회에서 수컷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이런 거가 좀 궁금하죠. 오늘 이 얘기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에 들어가 볼까요? 낙타가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낙타는 상징적인 짐승이죠. 이 몽골 낙타는 봉우리가 두 개, 쌍봉 낙타입니다. 그 아라비아 낙타하고는 좀 다르죠. 아라비아 낙타는 봉우리가 하나. 이 낙타를 몽골 이름으로 테메라고 합니다. 테메. 자,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보통 말을 모루라고 알고 있는데 모루는 말 중에 하나, 타고 다니는 말을 모루라고 하고요. 말을 그 총칭해서 부르는 말은 아또라고 합니다. 아또. 몽골 사람들은 말을 성별, 나이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와 거의 비슷하죠. 조선시대 때 그 북방에 그 소를 사러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소와 유전자가 거의 같은 그 소일 겁니다. 소를 우후르라고 하고요. 이 소에서 나오는 젖이 상당히 중요한 양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전 세계에서 이 가축 중에 가장 많습니다.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마리 된다고 하고요. 몽골에도 3천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몽골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근 10배 가량의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을 헌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염소. 우리나라 염소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염소를 그 야마라고 부릅니다. 염소를 야마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 5가지의 가축을 기르고 있어서요. 이러한 가축을 총칭해 가지고 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가지 타봉이 그 몽골 말로 이 5이거든요. 타봉호시오 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사람을 말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양입니다. 키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거가 X처럼 보이죠? 이것을 해라고 부릅니다. 해. 그러니까 히읗 소리가 납니다. 히읗. 그러면 읽기가 어느 정도 되겠네요. 있느고 요거 오를 약간 어로 내면은 헌니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헌니. 토요일 아침에 아침하려고 밥 올려놨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롭슨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오래요. 허더에 가자고. 허더가 뭐냐면요. 허더를 시골을 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는 뭐라고 하느냐? 도시는 호트라고 합니다. 호트. 호트 요즘에 많이 듣는데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 걸린 사람들 뭐 코호트 격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호트란 말이 원래는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 치고 그 안에 사람이 모여 산다 해서 유목민들은 도시를 호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 여러 나라 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써요. 언론에서도 새로운 말 나오면 그 제대로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색다른 말 먼저 썼다고 아주 신나합니다. 주유소에 들러서 휘발유 2통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골집에 갖다 주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한 30km쯤 가니까 사막에 게르 하나가 나타나요. 넓은 벌판에 게르 하나. 낭만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너무 황량하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게르 안에 들어가면 참 안락합니다. 양탄자 깔려 있고 그리고 이 가구들, 그러니까 이 게르는 이 사막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게르 안에는 먹을 게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내놓습니다. 수태채, 그리고 이 함지에 들은 것은요, 우유가 치즈를 말린 것입니다. 얼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롤이 보이네요. 그 아롤과 이런 걸 내놓고 이렇게 그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고비의 유목민들은 가축을 우리나라처럼 가둬놓고 키우진 않습니다. 사막에다가 풀어놓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그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고 사막에 풀을 먹고 자라니까 거의 야생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가축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 주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양떼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키우지 않고요, 그 오토바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좀 편리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주유소에서 기름 2통 사온 거가 이 집 주인의 그 오토바이 그 연료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와서 승용차로 같이 양떼를 몰아서 이렇게 우리에다가 모두 집어 넣었습니다. 양 우리에서 염소와 양 중에서 이 어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새끼들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찍을 들고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다가 새끼들이 오면은 이제 쫓아와서 안으로 밀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 새끼와 어미를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 수컷은 그 뭐라고 하냐면은 몽골 말로 이르그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컷은 이미그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남자는 이르그테가 되고 여자는 이미그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그테 그러면 자기 남편을 말하는 것이 되고요, 남자가 이미그테 그러면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을 다 이제 모은 다음에 이 새끼들을 한 마리씩 검사를 해가지고 수컷인지 암컷인지 가려내서, 수컷은 작은 우리에 가두고 암컷은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작업의 목적은 그겁니다. 수컷에 거세를 하려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컷 양들만 다 모아 놓고는요, 주인이 이 게르에 가서 이 지붕살을 하나 빼옵니다. 이걸 온이라고 하거든요. 지붕살을 하나 빼와가지고 거기다 하닥을 묶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신이 주신 그 계율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불을 피워서 잡기도 물리치고, 이런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자 둘이 마주 앉아서 한 사람은 양 다리를 붙잡고 한 사람은 거세를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양과 염소 중에서 염소는 상당히 그래도 좀 반항을 하는데 양들은 거의 그냥 이게 꼼짝 못하고 그냥 거의 소리도 못 내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거세당한 새끼들이 지난 1월에 태어난 거래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자란 것들이죠. 양과 염소의 임신 기간이 대략 5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몽골 들판이 한참 푸를 때가 이제 7, 8월인데 한여름에 이 수태한 것들이죠. 그것들이 겨울에 태어나고 그리고 1년 지나면은 완전 성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세한 그 새끼들은 이제 귀를 잘라가지고 표시를 하고요. 제가 주인한테 이렇게 수컷을 다 거세버리면 어떡하냐, 새끼를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그래요. 수컷이 많으면 곤란하대요. 서로 싸움만 하고 예, 관리가 곤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긴 자연 상태에서는 생존율이 낮을 테니까 수컷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의 보호 아래 있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제 거세당한 그 녀석들이 상당히 아픈가 봅니다. 이게 풀어주면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자기 그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그 합류를 하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이런 날에는 이렇게 이웃에서 손님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제 커다란 짐승, 그 소도 거세를 하고 그러한 그 작업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거세대에서 나온 그 부산물, 이거가 결국에 이제 솥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단백질 보충제가 되는데, 그러겠네요. 정력제.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 초원에서 색다른 이 장면을 이게 관찰하고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 글을 위해 쓰는데 조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양은 반항이나 공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얘는 뭐 이도 뭉퉁하고 발톱도 뭉퉁하고 걸음도 이렇게 잘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항할 무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그냥 있으면 포식자한테 그냥 당하는 그런 아주 약한 자죠. 이러한 양을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은 뭐 아마 멸종하고 말겠죠. 우리는 양처럼 순하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순한 것은 착한 것이 아니죠. 공격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다는 거가 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강식의 이 사회에서 밥이 되는 거가 순한 거죠. 이런 관계가 이런 초원에서만 있겠습니까? 인간 사회는 더 치열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무기가 없는 집단은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망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양처럼 순하게 살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조금 심상치 않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재미난 얘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